자, 이번에는 CSS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CSS를 쓰는 방법은, 자, 이와 같이 스타일 태그를 놓고요. 그리고 셀렉터를 통해서, 원하는 노드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노드에다가 이제 CSS 속성 값을 이렇게 적용시켜주는 순으로 사용을 많이 하죠. 자, 이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사용 방법인데요. 자, 이와 같이, 아니면 그 태그 안에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div 원하고 그 스타일을 적용하고 싶은 div 태그 안에다가 직접 이와 같이 스타일 속성을 스타일 속성 값을 그냥 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직접 써주는 방식이 있어요. 뭐 서로 장단점은 있긴 한데 이와 같은 경우는 좀 소스 코드가 좀 직관적이긴 하죠. 근데 단점은 파싱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스타일을 예를 들면 동적으로 적용시키려고 해도 실제로 이 값을 직접 뭐 자바스크립트 같은 걸로 써서 넣어준다 했을 때는 할 때마다 파싱을 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스타일 태그에서 미리 준비해 놓고 거기에 맞는 예를 들면 뭐 클래스라든지 그런 걸 이렇게 딱 속성을 클래스 이름이라든지 아이디 값이라든지 그 셀렉터를 미리 준비해 놓은 값들이요. 그걸 맞춰줘 버리면 별도의 파싱 절차가 없이 바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속도나 퍼포먼스 이점은 있죠. 그리고 이걸 예를 들면 중복되는 이런 그 스타일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할 때도 이 스타일 태그로 빼놓는 게 좋겠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리를 계속 낭비할 수가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요즘 일부 브라우저는 최적화도 시켜주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제 이게 아무래도 위에다 쓰는 것보다는 덜 하겠죠. 그런 게. 자, 이번에는 그 외부에 있는 그 CSS 파일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연결을 시켜주는 방법이에요. 자, 이와 같이 링크 태그를 이용해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는 스크립트 태그로 하는데 CSS는 이와 같이 링크 태그로 해요. 그래가지고 RL이라고 하고 이와 같이 스타일 시트라고 먼저 지정을 해줘요. 뭔지. 그리고 타입도 지정을 해주고요. 이 타입은 아마 생략을 하면 디폴트로 이제 이걸 써주는 브라우저들이 많이 있죠. 이건 생략 가능하고요. 그리고 A 태그에 썼던 href 거기에다가 CSS 파일 이름을 이렇게 지정해주고 이것을 헤더 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헤더에다가 헤더 태그에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게 이제 적용이 되죠. 자, 그래서 실제로 한번 예제로 한번 보도록 하죠. 예제를 통해서 한번 자, 예제를 하나 만들도록 하죠. 자, 먼저 이와 같이 자, 스타일 태그를 헤드에다 추가를 시켜주세요. 시켜주시고 자, 셀렉터를 클래스가 마이박스인 걸 빨간색으로 칠하도록 한번 CSS를 만들어 볼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드라고 하고요. 리드스 픽셀 더비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바디에다가 div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아무 것도 없는 div는 화면상에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겠죠. 자, 보시면 시킨 예제를 보시면요. 화면상에는 아무것도 나오질 않죠. 아직 적용되기 전이니까요. 자, 그러면 자, 위에 마이박스라고 얘를 클래스를 지정해주면 되겠죠. 마이박스로 자동 완성이 되네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시키면 아까 이 부분이 적용이 되죠. 물론 이것은 이제 똑같이 아까 설명했듯이 위에 써주는 방식이 있고 스타일 속성에다 직접 써버리는 방식이 있죠. 이렇게 위에 선언해주는 카피해서
이렇게 해도 결국 이제 같은 결과가 나오죠. 두 개가 그려졌죠. 얘는 파란색으로 바꾸고 싶으면 파란색으로 만들어서 이같이 적용 가능하고요. 결국에 위에서 따로 적용해서 쓰나 이렇게 적용해서 쓰나 똑같죠. 자, 물론 이것은 또 한 가지 이제 변형해서 이와 같이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똑같이 하고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거 50, 50은 계속 중복이잖아요. 이건 빼요. 빼고 자, 이같이 똑같이 클래스라고 써주시고 마이박. 그러면 마이박스로 선언된 이건 그 빨간색으로 칠하고 크기가 50, 50이다. 이건 그대로 가져오죠.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재정의를 하는 거죠. 색깔만 녹색으로 바꿔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50 바이 50은 지정 안 해줬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클래스가 맞기 때문에 50 바이 50이 되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마이박스라고 이렇게 선언해 준 부분 있잖아요. 50, 50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일단 그대로 가져가겠죠. 그리고 이 빨간색 부분만 다시 이렇게 재정의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는 속성을 적용하는 우선순위는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스타일 태그 내에서도 아래에 있는 게 더 우선순위가 돼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로 만들더라도 로직상 그러니까 맨 밑에 있는 맨 밑줄에 있는 게 우선순위가 되겠죠. 이게 쉽게 말하면 맨 나중에 그 적용한 값이 그게 그 우선순위로 적용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너비와 높이 속성이 있고요. 위드 하이트 속성이 있고요. 자, 이게 이제 그 보면 아마 그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속성 중에 하나일 거예요. 위드스하고 하이트는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너비를 이제 조정하는 속성이니까요. 되게 이제 뭐 스프라이트 출력할 때도 이 속성을 많이 쓰죠. 이게 물론 이미지 태그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미지 태그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냥 div 태그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로 속성을 입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때도 많이 쓰이게 되겠죠. 너비를 만들 때 쓰는 이런 CSS 속성이고요. 자, 그리고 또 많이 쓰이는 속성 중에 하나가 그리고 마진하고 패딩 속성이 있어요. 자, 마진하고 패딩 속성은 이게 이제 그 칸을 띄우는 속성인데요. 이걸 잠깐 이제 예제로 몇 가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 예제로 한번 보도록 하죠. 또 자, 예제로 자, 보시면 div라고 먼저 하나 만드시고요. 자, 일단 마진 속성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div만 쓰면 실제로 이제 우리 눈에 영역이 잘 안 보이니까요. 그 보도 속성을 넣어가지고 외곽선이 보이도록 하죠. 외곽선 크기는 1픽셀, 솔리드, 그리고 솔리드는 그냥 그 직선이죠. 그리고 칼라, 검은색 그냥 그 솔리드 직선으로 외곽선을 그리라 그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지금 뭐 너비를 지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너비가 지금 안 나타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너비를 한번 지정을 해주도록 하죠. 너비를 지정을 하면 자, 위드스 20픽셀 200픽셀. 자, 그러면 320 200 사이즈로 보시면
이거 320이고요. 320 사이즈 나오고, 여기가 세로가 240이 되겠죠. 240 사이즈가 나오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자, 보시면, 이거 픽셀 값을, px 값 이 단위를 꼭 써야 한다는 거. 그냥 실수로 320만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단위 값이 없으면 이게 오류가 생기죠. 그래서 값이 적용이 안 되죠. 원하는 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쓰면 디폴트가 픽셀이면 좋은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진 속성, 칸뜨기 속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 이제 자식 노드를 하나 추가를 해보도록 하죠. 자, 크기는 128, 128로 만들고요. 28 픽셀, 28 픽셀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자, 만들면 이렇게 보도록 하죠. 보드 속성도 넣고요. 아무것도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자, 보드 속성 이렇게 집어넣고요. 자, 그러면 딱 붙은 상태로 자식, 자, 이거 보면 이거죠. 자, 보시면 얘가 이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위에 있는 부모가 얘를 감싼 큰 사각형이 되죠. 자, 아무튼 이런 관계를 가지고요. 자, 보시면 여기서 이제 그 칸을 한번 띄워볼게요. 자, 마진, 레프트, 픽셀. 픽셀 값으로 단위를 줘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10픽셀이 자, 이와 같이 10픽셀 떨어지게 되죠. 자, 마찬가지로 윗칸을 띄우고 싶으면은 마진 탑을 또 주면 되겠죠. 반대로. 마진 탑 이게 15픽셀. 자, 이렇게 하면 자, 2로 15픽셀이 되죠. 아까 10픽셀 그대로 유지하고요. 자, 그래서 이걸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개발자 도구로 가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개발자 도구에 보시면 자, 개발자 도구 보시면 좀 화면이 작은데 좀 작네요. 도구에 자바스크립트 콘솔 내리고 자, 자바스크립트 콘솔 좀 내리면 자, 이 밑에 자, 보시면 이 밑에 요소 검사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자, 엘리먼트 태그를 찍어 보면 이제 해당하는 태그 부분을 이렇게 일종의 디버깅 툴 개발자 툴이 하나 나오죠. 자, 위에 찍으면 이게 이제 부모니까 부모 영역 이렇게 파란색으로 찍히고요. 밑에 자식 영역 이렇게 찍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와 같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나오죠. 마진 레프트는 10이었었죠. 그대로 나오죠. 위에 15. 이런 식으로 이제 디버깅을 할 수도 있죠. 개발자 툴을 활용을 해서요. 예를 들면 이 값들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사용자들이 이걸 이제 바꿀 수도 있는데요. 스타일 속성을 보시면 여기 그대로 아까 써놓은 128, 128이라든지 보드 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사용자들이 임의대로 이렇게 뭐 빨간색으로 바뀌고 그러죠. 색깔도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께 같은 경우도 이 픽셀을 찍고요. 방향키를 이렇게 눌러보세요. 방향키를 누르면 이렇게 하나씩 늘려볼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픽셀 값을 찍고 직접 이렇게 값을 이렇게 입력해 보는 방법도 있는데 방향키 위아래를 해가지고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이동하고 할 수 있죠. 위아래로 이렇게 올리고 값이 올라가죠. 쭉 올라가고 내려가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걸 이제 디버그 같이 쓸 수도 있죠. CSS 디버그. 자, 이런 식으로 마진 탑을 조정해서 쓸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진 탑을 봤으니까, 자, 이제 패딩에 대해서, 그, 마진에 대해서, 마진 탑 레프트를 봤으니까, 패딩 탑 레프트를 이용해서 또 비슷하게, 그 간격을 조절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죠. 똑같은 식으로 카피를 해서 쓸게요. 카피를 해서요. 자, 마진을 통해서 했었잖아요. 마진을 통해서 했는데, 마진을 뺐어요. 마진을 빼고요. 자, 축이 이 상태죠. 자, 아까는 자식 노드에다 마진을 줬는데, 자, 패딩은 이제 부모 노드에다 이렇게 줘요. 패딩 하시고, 자, 역시 픽스 이렇게 하고 적용을 하면, 자, 패딩 다 먹고요. 그렇지? 자, 근데 이렇게 이제 패딩 속성을 주면, 보면 방금 이 부분이 밀린 만큼 이 부분도 같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보면 밀어 쓰니까 그만큼 간격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UI 이 레이아웃 잡을 때 보면은 이만큼 민 것은 마진처럼 얘를 이제 움직이고 싶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움직이는 건 사실 좀 불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요즘 HTML5 표준안 나오면서부터 CSS3라고 하죠. 거기 이제 새로 추가된 규약이 하나, 그 추가된 그 속성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아까 잠깐 제가 PT에서 설명해드렸던 그 웹킷 박스 박스 사이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보더 박스라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거죠. 자, 이 속성, 이 속성을 주면 그 뒤로 밀려나는 현상이 없어져요. 이제 CSS3에서 이제 새로 추가된 건데요. 개발자들이 요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거 불편하다고. 자,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여기다가 박스 사이징 박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자, 보시면 간격이 줄어든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개발자 도구에서 한번 속성을 보시면, 자, 위에 보시면 패딩을, 자, 여기에도 나오죠? 10만큼 오겠다고. 자, 그런데 여기 속성 중에 박스 리사이징을 제거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제거하면 커지죠? 자, 보시면 이만큼이 늘어났죠? 이만큼이 아까 옮긴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걸 빼면 밀리는 현상이 없어지죠. 자, 그러니까 이제 마진하고 차이점은 그거죠. 마진은 자식 노드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자식 노드 기준으로, 자식 노드가 자기가 이제 기준으로 자기가 직접 마진만큼 간격을 띄는 거죠. 그리고 패딩은 일종의 이제 밀어내기 한판 같이 밀어내는 거죠. 부모가 자식 노드를요. 그런 차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백그라운드 속성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 백그라운드는 이제 그 백그라운드 컬러가 있고요. 컬러가 있고 이미지,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지 태그 이 img 이 이미지 태그 써가지고 이미지를 화면에 보이게 했었죠. 이거 말고도 CSS 속성 중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써서 이미지를 똑같이 출력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사이즈라든지 리피트라든지 포지션 속성들이 또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씩 예제로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면 자, 또 예제를
이미지는 이 둠 이미지를 쓰도록 하죠. 자, 마찬가지로 div 탭으로 넣도록 하죠. 자, 스타일 속성으로 직접 넣도록 하죠. 자, 백그라운드 하시고, 자, 이미지 URL을 지정을 해줘요. 자, 자기 자신의 .jpg죠. 자, 사이즈도 보면 여기서 이제 자동 완성하면 사이즈도 나오죠. 640에 400 사이즈도 나오는데, 자,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미지 태그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사이즈가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하면 사이즈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00으로 돼 있죠. 때문에 실제로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다시 도구에서 개발자 도구 이렇게 보도록 하죠. 개발자 도구. 자, 보시면 자, 사이즈가 위에 사이즈가 보시면 위에 숫자 보이시죠? 0에 447 픽셀에 0 픽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사이즈가 적용이 안 된 거죠, 제대로. 자, 이걸 이제 직접 사이즈 적용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다 이제 직접 이렇게 쳐보는 수도 있어요. 값을 직접 그냥 입력을. 자, 그래서 320 픽셀에 사이트는 4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크기가 조정이 되죠. 근데 이제 아까 640이라고 그랬었죠. 쭉 이렇게 늘려볼 수도 있죠. 전체 사이즈는 다 안 보이네요. 그렇죠? 640 400이었었죠 아까. 자, 그러면 이제 전체 다 나오죠. 자, 이런 식인데 그 이미지 태그는 이제 쓰면 자기가 알아가지고 직접 그냥 사이즈가 다 적용이 되는데, 그 백그라운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런 게 번거롭죠. 그 대신에 내가 여러 가지 속성을 마음대로 좀 제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다가 직접 또 넣을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했던 그 백그라운드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백그라운드 사이즈라는 속성이 있는데, 자, 여기서 직접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정할 수가 있거든요. 자, 50에 50%. 자, 그러면 자, 크기가 이렇게 반절로 들었는데 이렇게 바둑판식으로 됐죠. 그렇죠? 바둑판식으로 이렇게 됐네요. 자, 이게 이제 그 리피트 속성이 기본적으로 X, Y 리피트가 다 적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리피트 속성을 또 예를 들면 이 상태로 한 번 반복하기가 싫어요. 이렇게 바둑판 형식 말고 그냥 하나만 이렇게 나오는 형식으로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요. 그라운드 리피트 속성. 자, 백그라운드 그러네요. 리피트 이 속성을 자, 여기가 있죠? 뭐 리피트 X, 리피트 Y 그런데 로 리피트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줘요. 그러면 리피트 되지 않죠? 그리고 리피트 X라고 지정을 해주면요. 리피트 X라고 지정을 해주면 자, 이와 같이 가로로만 반복이 돼요. 세로로는 반복이 되지 않고요. 그렇죠? 반복이 되지 않고 가로로만 반복이 되죠. 자, 마찬가지로 리피트 Y 하면 세로로만 이렇게 반복이 되죠.
그리고 아까처럼 로 리피트 하면 리피트가 되지 않고요. 로 리피트 이렇게 하면 반복이 되지 않죠. 딱 하나만.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자, 여기다 추가적으로 백그라운드 포지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포지션 속성을 쓸 수가 있는데 이건 픽셀로 직접 그 백그라운드 위치를 정해줄 수가 그러니까 이 00이면 이 기본 상태가 지금 00이에요. 백그라운드 포지션 기본 상태가 이게 이제 좌상 단위 원점이니까요. 00인데 이걸 직접 이제 또 정의해 줄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속성을. 자, 그래서 백그라운드 포지션. 자, 예를 들면 10 픽셀에 아까 띄고요. 컴마가 아니에요. 픽셀 하면 y축 이게 x 자 보시면 자 여기가 x 여기가 이제 y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만큼 간격 띄는 거고요. 0이니까 간격이 없죠. 여기 있는 것은 마진 영역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바디가 기본적으로 이제 마진을 갖고 있어서 생기는 영역이죠. 그래서 저 영역을 더 이제 딱 붙이고 싶으면 바디에다가 마진 한번 딱 붙죠. 딱 붙게 되죠. 딱 붙었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디버깅을 해볼 수가 있죠. 쭉 하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위치로 그리고 또 옮기고요. 자 물론 마이너스도 돼요. 마이너스로 되면 잘려버리죠. 그러면 밖으로 나가게 되고요. 마치 이제 그 스크롤 같은 걸 이걸로 이제 구현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사실 이걸로 스크롤을 구현하는 건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백그라운드 포지션이 생각보다 느려요. 왜냐면 이 위치를 바꿀 때마다요. 이게 내부적으로 보니까 그 매번 다시 그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를 이동시키고 블리팅을 다시 해줘요. 물론 이제 C로 해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게 그 효율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픽셀 연산이 매번 들어가는 거니까요. 값이 바뀔 때. 그래서 그다지 이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바꿔가지고 무슨 애니메이션이나 어떤 뭐 스크롤 효과를 준다. 그건 추천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간단하게 화면 특정한 위치를 한 번씩 이렇게 보여줄 때는 간단하게 이제 이걸 이용하는 방법도 있죠. 이제 나중에 이제 스크롤이나 그런 것은 그 트랜스폼 있어요. CSS에 보면 트랜스폼 그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걸 사용을 해야 그 그래픽 가속 칩의 도움을 얻어서 그 단계는 그러니까 CPU뿐만 아니라 그래픽 가속 칩을 이용해서 구현이 돼 있기 때문에요. 내부적으로 보시면 그걸 이용하는 게 더 유용하죠. 이 백그라운드 포지션은 CPU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다지 이렇게 효율적이지가 못해요. 물론 자바스크립트로 직접 XY 포지션 하는 것보다야 빠르긴 하겠지만요. 썩 추천은. 나중에 이거 이제 스프라이트에서 특정 영역을 잘라올 때 그때 또 이제 활용하는 또 방법이 있어요. 그때 이제 아무튼 기본적인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거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자, 이거 진짜 기본 속성.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작업했던 건 이 창을 닫으면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카피를 하셔서 복사를 하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그대로 카피해서 적용이 되죠. 자, 그래서 그러면 다시 로딩해도 그대로 아까 있던 속성을 가지고 있죠. 식으로 똑같이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그 링크 태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 따로 실습을 안 했죠. 그 링크 태그 이용해서 외부 CSS 파일을 불러다가 적용시켜 보는 걸 한번 하도록 해보죠. 자, 먼저 이제 그 파일 해가지고요. 일단 mybox.css라고 하나 만들어요. 자, 그리고 아까 그 mybox라는 걸 하나 만들었었죠. 자, 셀렉터 클래스가 mybox인 거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자, 속성이 위드스 50픽셀, width 10픽셀 이렇게 만들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렇게 지정을 해줘요. 자, 그리고 여기 웹스톰은 좋은 게 여기 컬러 피커 이용해서 직접 컬러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그랬었죠. 오렌지색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얘를 불러들여 가지고 하는 걸 해보도록 하죠. 되게 보면 CSS는 디자이너들도 많이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디자이너한테 받은 CSS를 적용시킬 때 한 파일에다 다 파일을 넣고 하면 그 여러 사람이 작업할 때 그 버전 관리도 막 버전 충돌도 나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CSS만 따로 빼서 하면 따로따로 파일을 관리할 수 있으니까요. 공동 작업할 때 좀 더 편리하겠죠. 이렇게 분리해서 하면요. 자, 아무튼 이렇게 만든, 예를 들면 디자이너가 만들어준 이런 색깔 같은 거 정해서 준 CSS 파일을 적용을 시키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떤 대로 링크 태그를 써가지고요. 링크 태그 쓰시고, 자, 링크 태그에 자, 스타일 시트 하시고요. 자, 그리고 타입은 텍스트 CSS, 그리고 href. 이 스크립트 태그에서는 소스 비슷하죠, 역할은. 자, 마이박스 CSS. 그러면 자, 이게 이 소스 안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 자, 그러면 똑같은 식으로 하고, 그래서 마이박스 하면 마이박스 속성이 적용이 되죠. 자,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아까 만들었던 자, 이렇게 감귤색 박스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겠죠.